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장중 2380선까지 내주며 급락했습니다.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세금을 늘리는 것으로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 발표,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파리 부동산 대책 등이 증시에 직격탄을 날렸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반면 해외 출국자는 급증하면서 올해 상반기 서비스 수지가 사상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파리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주택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현대건설을 비롯한 주요 건설사 주가들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의 적자 확대와 외국인의 변심이라는 양대 악재에 시달리며 주가가 15%가량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LG전자 주가가 스마트폰 사업 성과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하반기 주가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분석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40.78포인트, 1.68% 하락한 2386.85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4.43포인트, 2.19% 내린 643.09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 순매수, 반면 외국인 홀로 4천억 원이 넘는 순매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벌써 목요일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많으실 거고 그 다음 전망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요. 이 시장, 어려운 시장도 탄탄하게 분석과 함께 대응 전략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정우영 대표님이 여러분들의 종목 직접적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월 초인데요. 이번 달부터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동안 샘플러스 통해서 대표님이 무료 방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1시간 동안 일요일 날도 여러분들 찾아간다고 하니까요. 샘플러스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적정주가 활용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평택촌놈 적정주가 배너를 꾹 눌러주시면 바로 연결 가능합니다. 자, 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 그리고 매수할 종목에 대해서 종목 검색을 해보신다면은 적정주가를 좀 현명하게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목요일 저녁도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오늘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양시장 모두 급락하는 흐름에 장중 내내 좀 시장 분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대표님 오늘 양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 방송을 제대로 시청하시고 전략을 잘 활용하셨던 분들은 앞으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그러죠. 정석투자는 위험 관리와 수익 추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아마도 최고점 부근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상당히 골탕을 먹을 겁니다. 어쨌든 저는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 생존하게 만들어드리고 수익을 내드릴 수 있도록 역시 최선을 다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홍희 대표님만의 탁월한 시장 분석으로 시장 대응 전략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면서 하락을 했고요. 또 코스닥 역시 2% 넘는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요, 대표님이 어떻게 한 줄로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정석 투자자 그리고 뇌동 매매자의 옥석을 가리는 날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자, 오늘장 한마디 그 어느 때보다도 좀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목요일장 좀 아쉬운 흐름이고 오늘장 한마디 매매자의 옥석을 가리는 날이라고 했는데요. 오늘장 한마디 풀어주실까요? 네, 제가 3월 말부터 방송하면서 그 정석 투자에 대해서 많은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랬죠. 지수가 계속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내려가지도 않는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하락이 나온 건 아니지만 분위기상으로도 그렇고 제 분석으로도 그렇고 조정은 확실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항상 그런 말씀드렸죠. 지수가 좋을 때는 비중 늘리고 나쁠 때는 낮추고 낮출 때는 평가 이기거나 탄력인 종목은 우선 홀딩하고 반대로 평가 손이거나 탄력이 없는 거 매도하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고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손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정말 많은 걸 전달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신 분들은 지금 아마 평소보다는 비중이 좀 낮을 겁니다. 그리고 탄력적인 거는 그나마 들고 있고 아닌 거는 정리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을 최소한 2달 이상 보신 분들은 이제 그건 다 알 겁니다. 상승 추세 종목은 21선 최소한 그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걸 알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 분들하고 그냥 아무 때나 그냥 100% 쉽게 베팅한 분들하고 아마 지금 다를 겁니다. 앞으로 더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조금 더 섬세하고 아주 중요한 그 내용들을 좀 리딩을 좀 해드리겠고요. 자, 오늘 특별히 준비한 건 원래 오늘까지는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정보를 드려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정석 투자 정보를 하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찾아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 시점에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면요. 코스피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입니다. 자, 먼저 제가 수치로 대충 읽어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외국인은 5조 4천억 매수했고요. 기관은 4조 9천억 매도했습니다. 4월부터 6일까지, 2월까지 외국인은 3조 7천억 매수하고요. 기관은 3조 3천억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현재까지 이때부터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외국인이 약 8천억 매도했는데요. 기관은 1조 8천억.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보다 기관의 매수가 1조 원 정도 더 많죠. 그리고 1월부터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외국인들이 8조 4천억 순매수하고요. 기관이 6조 4천억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뭘 나타내 주느냐?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매도할 금액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7월부터 현재까지라 그러면 대략 한 달입니다. 이 구간만 변동이 온 거예요. 자, 그럼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1, 3월입니다. 우리가 흔히 1, 4분기라고 그러죠. 자, 1, 4분기 때는 어땠느냐? 1, 4분기 때는 1, 2, 3월 여기까지입니다. 이때 외국인들이 5조 원 이상 매수한 반면 기관은 4조 원 이상 매도했어요. 그 다음에 4월부터 6월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때까지입니다. 이때도 역시 외국인들은 3조 원 이상, 기관은 3조 원 역시 이상 각각 매수와 매도했습니다. 매도를 했어요. 근데 바로 이 시점부터입니다. 7월부터 현재까지. 예. 요 구간부터 외국인이 8천억 이상 매도했고요. 기관이 1조 8천억을 매도했습니다. 근데 올해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직도 어떻다고요? 아직도 1월부터 현재까지 보면 아직도 외국인들은 8조 원 이상 순매수고요. 기관은 6조 원 이상 순매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물을 치러야 될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 이걸 지금 말씀드리냐? 적어도 여기서 이제 조정이 예상되고 밀릴 게 추가적으로 생각이 드는 시점에서는 수급을 봐야죠. 왜? 수급은 추세를 판단하는 겁니다. 심리는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전망하고 기타 등등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만약 여기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 앞으로 나올 게 많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뉴스 기사 보면은 뭐 이런저런 이유 있는데, 저는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수가 올라가면 거기에 맞는 이유를 갖다 붙이고, 또 지수가 내려가면 또 그렇다는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게 보통 언론 기사인데, 오늘 언론 기사는 좀 아쉬운 게, 부동산 대책이 건설주에는 당연히 악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이제 비금속 쪽에도 악영향을 미친 건 맞아요. 그건 뭐 아주 명확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규제 자체가 저는 주식시장의 호재지 악재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이미 제가 7월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8월에 한번 코스닥 장세가 올 거다. 그리고 8월 그러니까 7월 31일이죠. 바로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월 중순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내일은 기본이고 다음 주까지는 조정을 받을 겁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코스닥이 한번 순환매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말할 것도 없고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유언 관리만 잘 하시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정말로 그냥 기준도 없고 막 그냥 내동댕을 하시고 그러면요. 정말로 좋은 기회 때 시드머니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부디 제가 조언해드린 대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은 절대로 공격적으로 할 때가 아니다. 그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많은 고민들과 걱정도 있으시고 생각이 좀 많아지실 것 같은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육과 함께 시장 분석을 탁월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격적인 시장 분석이라든지 대응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위험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신다면은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풀어봤고요.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2% 넘게 빠졌고요. 코스닥 역시 전반적으로 지수가 2% 넘게 빠지는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대표님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코스피는 외국인 순매도 하신 건 다 아실 거고요. 삼성전자가 급락하면서 이제 21선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어쨌든 추가 하락이 유력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와 더불어서 급락하고 투자심리 위축으로 역시 61선을 이탈했다 볼 수 있겠고요. 오늘 플러스 5% 이상 상승 종목은 코스피가 11개, 코스닥 14개밖에 안 됩니다. 전체 25개예요.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 종목이 몇 개냐면 2,000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굳이 비중으로 친다 그러면 100개 종목이 있다 그러면 겨우 하나 조금 넘는 종목만 5%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되게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25종목 중에서도 따지고 보면 실속이 없어요. 우선주가 9개입니다. 관리 종목이 하나예요. 그러면 그나마 15개 중에서 실전에서 대응할 수 있는 건 15개밖에 없었다는 거 봐야 돼. 25개 종목 중에서.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이너스 5% 이상 하락 종목이 전체에서 142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극명하게 비교가 되죠. 플러스 5% 이상은 전체가 25개. 마이너스 5% 이상은 전체가 142개.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완전 패닉은 아니지만 준 패닉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코스피는 지금 21선 그냥 무너졌어요. 61선 이탈도 이제 조만간 얼마 안 걸릴 겁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그랬었죠. 분명히 월요일에 뭐라 그랬었냐면 화요일까지는 확실하게 반등 나온다. 수요일이 변곡점이다. 그랬죠? 근데 어제는 그럭저럭 운 좋게 버텼어요. 근데 오늘 여지없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대책 그 이유 때문에 떨어졌다는데 전 그렇게 안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예정돼 있었어요. 일주일 전, 2주일 전부터 뭔가 고강도 대책 나온다고 이미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몰랐냐고요. 아니에요, 그거는요.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을 보시면은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 61선 이탈했어요. 네, 파란색 61선이거든요. 역시 120선 이탈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말씀 드리잖아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시에 같이 쭉 빠질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코스피는 어떻다? 그냥 하락직이 되는 정도지만 코스닥이 올라올 겁니다. 왜? 제가 조금 전에 수급 동향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피에 대해서 외국인이 매도할 금액은 아직도 많아요. 하지만 코스닥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장 자체의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코스피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고요. 코스닥은 개인 주도 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처음에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는데 일정한 하락까지 오면 그 다음에 코스피는 적당히 그냥 하락 지지되는 정도지만 코스닥은 올라갈 거라는 거죠. 왜? 외국인들이 무식하게 던질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미 그런 거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오늘 장 정리 이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이 지난 28일 5천억 원 넘는 그런 순매도에 이어서 오늘 4천억 원 넘는 순매도 강한 매도세를 보였는데 21선을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5% 이상 상승 종목은 25개 종목뿐이었는데요. 자, 오늘 양시장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어서 내일장의 전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또 금요일은 대표님이 함께 나오시는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내일장의 전망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이제 뭐 한 주간에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 내일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내일장 전망에 대해서는 약한 반등이 시도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세질 않을 것 같고요. 이후에 추가 하락한다. 그러니까 추가 하락은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60일선 이탈 속도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탈하느냐, 좀 늦게 이탈하느냐. 빨리 이탈하면 그만큼 하방 속도가 강화가 될 거고요. 늦게 이탈하면 좀 느려지겠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1선마저 이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당분간 코스피와 연동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먼저 여기 코스피 보여드릴게요. 현재 아직까지는 21선 이탈을 안 했어요. 이게 파란색이 61선입니다. 제가 이제 실수했습니다. 61선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탈할 겁니다. 결국은 이탈하는데 이게 빨리 이탈하느냐 늦게 이탈하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이게 120선이거든요. 역시 이탈합니다. 언제 하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같이 하락할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전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뭐 매일같이 중요한 방송이지만 내일 금요일 방송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방송은 그 하루하루의 가치가 평소에 최소 일주일에서 2주라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휴가 기간이라 그래도 다음 주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왜? 매일같이 시장이 열리지만 그 하루하루의 가치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청하시고 참고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전망에 대한 부분, 오늘 코스피 지수는 61선에 대해서 좀 지지가 됐는데, 자, 61선 이탈 속도에 대해서 좀 짚어드렸고요. 코스닥은 당분간은 코스피와 연동되는 흐름이다라는 전망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의 정리와 내일장의 전망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이슈들 확인합니다. 네, 오늘 종목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GS 리테일이 올라왔습니다. 2분기 어닝 쇼크에 주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탈원전 정책 우려에 신저가를 기록했네요. 이제 이어서 한국항공우주인데요. 불식회계 의혹에 이틀 연속 신저가를 기록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요 이슈에 대한 부분은 좀 좋지 않은 소식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GS 리테일이 올라왔는데요. 자, 오늘 갭 하락으로 시작을 하면서 14%, 15%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41,500원의 종가 마감을 했는데요. 대표님, GS 리테일은 어제는 뭐 대부분의 종목이 2분기 실적이 좀 좋은 소식을 좀 다뤘었는데 오늘은 좋지 않네요. GS 리테일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대응 전략 좋은 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보유나 매도, 확실하게 관망이나 매수라고 판단되면 그렇게 언급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중립으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강대장에서는 그 호재에 둔감해요. 예. 아니, 악재에 둔감합니다. 그리고 호재는 뭐 그냥 다 좋게 보고요. 이 약세장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악재에 굉장히 민감하죠. 근데 이거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차트가 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뉴스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만 늦게 한 거죠.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1월이 여기였어요. 1월 그 초반. 그리고 고점이 5월 초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6월까지가 이 라인인데요.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가 6월입니다. 네, 오른쪽 편이 7월이에요. 무슨 얘기냐? 2월, 그러니까 2, 4분기죠. 2, 4분기 실적은 6월 초 중순만 돼도 다 알아요. 그때 이미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7월이 시작된 이후로도 또 내려왔고요. 그리고 8월에 시작된 이후로 이렇게 급락을 해줬죠. 무슨 얘기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어느 쇼크를. 그렇지 않으면 6월 초순 이후로 저렇게 내려올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7월만 돼도 알만한 사람 다 알거든요. 확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고 나서 이제 이런 뉴스가 딱 뒷받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주시느냐. 보유자는 중립입니다. 하루 정도 더 보고 판단해야 되고요. 미보유자도 중립이에요. 근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종목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저는 배팅시킬 겁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어차피 이 종목은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편의점 관련주들은 어차피 저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아닐 뿐이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 포지션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드렸어요. 매도와 매수에 대한 부분 좀 정확한 포지션, 그리고 중립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하루 이틀은 더욱더 좀 보시면서 그 이후에 포지션에 대해서 정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GS 리테일 이 편의점 관련된 종목입니다. 보유자는 중립이고요. 미보유자 또한 중립인데요. 그래도 앞으로도 편의점 관련주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보시라라는 그런 분석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 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산중공업이 올라왔는데요. 이전부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장의 흐름도 확인합니다. 오늘 9%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8,750원입니다. 그 2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자, 대표님, 두산중공업은 오늘 장대 음봉으로 강한 하락이네요.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탈원전 정책 이야기가 오늘 나왔나요? 아니죠. 장세가 나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시장이 좋으면 재료가 없어도 올라가잖아요. 근데 시장이 나쁘면은 하락하고 그 이유를 갖다 붙이죠. 탈원전 관련된 뉴스가 오늘 처음 나왔냐고요? 아니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어차피 두산중공업은 이런 종목이에요. 저평가돼 있습니다. 사실 좀 억울해요. 근데 이 종목은 어쨌든 보유자는 매도하시고 미보유자는 아직은 관망해달라.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건 하루 이틀 더 본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우리가 베팅할 만한 가치는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게 이제 5월 9일 이후였죠. 그때 대선이 있었잖아요. 이때였습니다. 이미 대선 공약으로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탈원전 관련된 정책 나오니까 이렇게 급락하기 시작했고, 오늘 완전히 세기를 박은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정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고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진짜 무지막지하죠. 가격대별로 본다 그러면 이게 진짜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월봉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요, 최고점이 얼마냐? 그 당시 가격 기준으로 19만 1,000원입니다. 지금 18,700원이니까 어때요? 10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07년 기준으로 약 10년 만에 10분의 1 토막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을 해왔는데요. 웃기는 게 뭐냐면 하락하면서도 순간순간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느냐?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여기서 좀 더 심하게 빠졌다 싶을 때 어떻게 하냐? 그때는 제가 추천을 할 거고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전업 투자자들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이렇게 힘 없이 좀 빠지는 부분이 있고, 또 지수가 올라가면서 유동성 장세일 때는 각 종목들이 순환매하면서 탄력을 받는다라는 것인데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오늘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앞으로도 꾸준하게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그런 관점이십니다. 보유자 매도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입니다. 한국항공우주인데요.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틀 연속 신저가를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이 소식에 대해서 함께 다뤘었는데 오늘 12% 넘게 빠졌고요. 38,500원입니다. 대표님, 한국항공우주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네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여전히 고평가예요. 적정주가 23,800원짜리고요. 보유자는 여전히 매도, 미보유자는 관망입니다. 신정부 들어서 완전히 타깃이 된 기업입니다. 방산비리 관련돼 갖고 아마 쉽게 벗어나기 힘들 겁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그때 검찰이 압수수색 당하면서 한번 급락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구간이었죠. 제가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변수가 많다. 그러니까 이거는 던져라. 그리고 잡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더니 어제 오늘 급락을 해줬잖아요. 제 판단은 더 빠질 겁니다. 왜? 이게 지금 그냥 단순하게 무슨 의혹 관련된 뉴스가 나온 게 아니에요. 현재 어쨌든 검찰에서 다루고 있고요. 신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타켓이 됐어요. 이게 1, 2주 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기업의 어떤 앞으로 향후 가치라든가 전망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고평가돼 있다 그래도. 그래서 전 이번에 부디 적정 주가까지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게 되면 저는 역시 추천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 GS 리테일, 두산중공, 한국항공우주 다 추천할 겁니다. 언제? 지금은 아니고요. 상황 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방송하다 보면 언젠가 이들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멘트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오늘도 약세 흐름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고평가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정 주가가 23,800원대인데요. 일단 적정 주가까지 좀 늘린다면은 그때 좀 접근 전략도 참고를 하시라라는 그런 말씀까지 더해주셨고요. 보유자는 매도, 미보유자는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앞서서 시황을 말씀을 해주셨을 때 위험 관리를 잘 한다면은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 안에서 오늘의 종목들 분석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우량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우량주입니다. 오늘의 우량주는 한화테크인입니다. 네, 오늘의 우량주는요, 한화테크윈이 올라왔습니다. 방산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죠. 오늘 6%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35,9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 음봉이 이틀이죠. 이거를 계속적으로 나왔는데요. 대표님, 한화테크윈 오늘도 많이 빠졌네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적정 주가는 81,000원대고요. 상당히 저평가돼 있죠. 보유자는 중립. 그러니까 오늘 이 시점에서 이걸 던져라, 보유해라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미보유자는 관망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하나 웃기는 게 있어요. 최근에 방산주가 전체적으로 올라갔나요? 내려갔나요? 올라갔어요. 근데 이것도 방산주인데 왜 떨어졌을까요? 한동안은 같이 움직였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거대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방산비리와 관련돼서 뭔가 수사받고 지금 막 안 좋은 상태인데 자, 한화테크인이 중소기업인가요? 대기업인가요? 대기업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갔던 방산주들 보면 어떻습니까? 중소기업들이에요. 특별하게 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한화테크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 기업도 언젠가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 아무래도 대기업에서는 뭔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화테크는 이 종목만 보면 상당히 억울해요. 억울한데 이거는 역시 지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다렸다 접근해달라 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현재 화면이 이게 한화테크인입니다. 지난 4월 말이었죠. 그때 고점 찍고 계속 내려갔어요. 네, 계속 내려갔습니다. 특히 이거는 조금 전에 보셨던 한국항공우주랑 같이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어때요? 묘하죠. 한국항공우주가 그러니까 7월 중순부터 이렇게 고점 찍고 급락을 했거든요. 1차 또 2차. 한화테크인 보겠습니다. 자, 7월 중순부터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근데 한화테크는 지금 조사받는 것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죠? 네, 추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같이 방산주로 과거에 움직였던 종목들 보세요. 빅텍으로 올라갔잖아요, 지금. 네, 빅텍은 최근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거 왜 올라갔을까요? 중소기업이니까 특별히 조사받고 조사할 것도 없다는 거죠. 네, 반면에 다시 한번 보겠어요. 한화테크인. 좀 전에 한국항공우주랑 거의 비슷하죠, 추세가.
그래서 아마도 그런 우려감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테크인이 설마 뭐 무슨 그런 거에 관련이 돼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그룹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기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시장의 우려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언급한 종목들이 아주 저는 기분이 좋아요. 뭐냐? 제발 더 떨어져라. 이거를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에게 최저점에서 매수시키겠다. 이걸 제가 지금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시다 보면 슬슬 나오니까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자체에 대해서는 하락 흐름을 보였지만은 이런 흐름이 또다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분석을 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이 흐름을 맞춰가면서 좋은 종목 잡아내시길 바랄게요.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에는요, 보유자 중립이고요. 미보유자는 관망 의견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우량주 하나테크인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개별주와 테마주도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오늘의 개별주와 테마주는요, 성창 오토텍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지금 가지고 계시거나 보유를 하신다면은 기분이 좋으실 것도 같아요. 양지수 모두 큰 하락을 보였을 때 종목이 홀로 상승세를 보인다면은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자, 성창 오토텍은 오늘 12%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성창 오토텍은 강한 탄력을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여전히 2.5분의 1 정도의 그 저평가 종목입니다. 그리고 보유자는 보유하시고요. 미보유자는 동종 테마를 접근해 달라 설명드렸습니다. 성창 오토텍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테마로 분류하면 그거예요. 미세먼지, 황사. 뭐 거의 같은 말이죠. 그런 말 있잖아요. 겨울에 밀짚 모자를 사라고요. 미리 준비하는 거죠. 지금은 뭐 얼마 전까지 장마 졌다 그러고 태풍 이런 얘기 하지만 이거 지나가면 또 다시 반복될 겁니다. 네, 미세먼지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보유하세요. 근데 없는 분들은 굳이 이거 따라잡을 필요 없죠. 널려 있으니까. 그래서 동종 테마를 잡자 설명드리겠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오늘 지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오늘 코스닥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셉니다. 플러스 5% 이상 종목이 겨우 25개, 그것도 전체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25개밖에 안 되는 날, 그 중에 하나다. 거기서 우선주 9개 빼고 관리 종목 하나 빼면 10개인데, 그럼 나머지 정상적인 종목 15개 중에 하나니까 얼마나 이게 확률이 낮은 겁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럼 이게 왜 갔을까요? 그렇다고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선침해했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이거를 따라잡을 필요는 없죠. 동종 테마, 그러니까 미세먼지 관련주 중에서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한여름에 그런 코트를 사듯이 이 성창 오토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심이 조금 물러나 있을 때 지금에 대한 탄력성을 분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성창 오토텍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장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보유자 보유 그리고 미보유자는 동종 테마 중에서 다른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시라라는 분석 전략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량주와 개별주 테마주까지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투자판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시간은요. 대표님이 직접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에 대해서 사례 분석을 해보는 코너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은요. 현대위아가 올라왔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강연 때 오셨던 분들 그리고 6월 달에 추천 종목으로도 많은 기억을 하실 텐데, 자, 오늘도 이 지수 시장 안에서 강하게 버텨줬습니다. 자, 현대위아 그리고 어제 공략 업종에서도 운송 장비에 대한 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대표님, 현대위아는 어떤 사례 분석을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 이 종목을 다시 전달한 이유는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저도 좋고 또 이 종목 잡으신 분들은 오늘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오늘처럼 지수가 망가지는 날 어쨌든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 투자자나 주식 전문가나 이럴 때 올라가는 종목을 맞춰주는 게 이게 진짜라고 보거든요. 아무거나 잡아도 올라가는 시장에서 누가 못합니까, 그거. 어쨌든 이 종목 잡으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자,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언급해드린 이유는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6월에 추천했어요. 근데 실제 매수는 7월에 됐고요.
핵심이 뭐냐? 전기전자의 대안업종이라는 겁니다. 이미 그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0% 이상 평가계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 동그라미 구간에서 잡으셨어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방송했거든요. 네, 그 내용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했던 내용을 다시 보기로 꼭 보세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종목은 여기서 지수가 흔들거리면 던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높아시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안 잡은 사람이 이거 잡는다는 건 좀 웃기는 거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걸 제가 좋아하는 대로 잡으신 분들, 65,000원 전에 잡으신 분들은 그냥 지속홀딩 하세요. 이게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65,000원이 되면 그래 뭐 난 번전 매도니까 오랄 게 없어 하고 던지고요. 올라가면 계속 홀딩 하세요. 뜻밖에도 더 탄력받고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말씀을 해주셨을 때 보유를 하신 분이라면 정말 오늘 지수 대비해서 강하게 버텨준 이 종목이 정말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던 전략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현대위아 사례 분석까지 해봤고요. 중요한 내일장의 공략,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평택촌놈의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은요, 단기로는 코스피에서 운송장비와 자동차, 그리고 코스닥은 소프트웨어를 꼽아주셨습니다. 테마는요, 단기로는 코스닥 신규 상장주고요, 중기 관점으로는 미세먼지 관련주를 꼽아주셨네요. 자, 운송장비와 자동차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다시 올라왔고 앞에서도 성창 오토텍 말씀을 해드렸듯이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도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대표님 시장이 어려울수록 이렇게 공략할 수 있는 업종과 테마가 참 중요하잖아요. 내일장 공략 업종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내일도 코스피 운송장비 자동차에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현대위아를 매수하냐? 그건 아니에요.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그 종목을 따라잡으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왕이면 코스피 운송장비 자동차 쪽에서 베팅하시면 됩니다. 제가 현재 추천해서 홀딩하고 있는 개별주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운송장비가 들어가 있어요. 개별주인데 거의 바닥형이에요. 거의 최저점 매수시킨 종목이 있어요. 공개할 수는 없고요. 무슨 얘기냐? 어차피 지금 현대위아는 좀 늦었다 싶어요. 근데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개별주도 있거든요. 그쪽에서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코스닥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왜 소프트웨어냐? 어차피 카카오뱅크 관련돼가지고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관련된 주식들, 전자결제 관련된 주식들 이런 것들이 더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코스피에서 운송장비, 자동차.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면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다. 그리고 코스닥은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테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코스닥 신규 상장주를 들어갔어요. 어제도 얘기했었죠. 오늘도 전 실전에서 신규 상장주 언급했어요. 그래서 2번 단타에서 수익 나고요. 또 매수해서 또 평가위로 또 끝났어요. 오늘 같은 날. 믿기지 않죠. 사실입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는 미세먼지 테마주를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장세에서도 얼마든지 잘하면 수익이 나고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저는 이런 장세에서 더 강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송 꼭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장세가 또 너무 편안하게 올라가면 그때는 뭐 그냥 가끔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하루하루가 평소에 1주, 2주와 같은 이런 가치가 있는 날이니까 정말로 내일과 다음 주 꼭 시청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에 대한 부분 더욱더 상세하게 짚어드렸으니까요. 내일장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물 옵션 투자 전략도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평택촌놈의 선물 옵션 투자 전략입니다. 추세는 계속해서 건망이고요. 단타 전략은 선물 매도 218.75포인트 홀딩 지수, 옵션은 +300 최대 플러스 1.2 1200%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오늘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이탈되면서 또 선물 쪽에서도 마이너스대로 마감이 됐습니다. 선물 옵션 전략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선물 옵션은 내일 어떻게 대응할까요? 제가 화요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318.75포인트에서 매도 들어갔다. 그런데 거기서 손절하던가 홀딩하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손절을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홀딩했습니다. 그래서 318.75입니다. 그렇게 되고 풋으로 오늘 최대 1200%까지 나왔어요. 근데 실전에서는 그만큼 못 먹고 어느 정도 먹고 던졌습니다. 근데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라인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제가 화요일이었습니다.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들어갔고요. 제가 분명히 수요일 전략 짜면서 뭐라 그랬었냐면 그 다음날 플러스 2.00 이상 넘어가면 손절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살짝 올라가다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손절할 기회가 없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어떻게 했냐? 계속 홀딩했어요. 그래서 오늘 최대 평가액이 8포인트까지 났는데도 불구하고 청산 안 했습니다. 왜? 더 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10포인트 이상 단기로 보고요. 좀 심하게 말하면 그보다 훨씬 더 크게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했던 대로 선물 매도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흐름 지금 꺾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가 이제 만기주기 때문에 지금 홀딩 전략은 적합하지는 않고요. 그냥 단타로 내일도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물과 옵션에 대한 전략, 포지션도 잘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의 공략 업종과 그리고 파생 전략도 알아봤고요. 이어서 대표님이 직접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를 대표님이 직접 상담을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도 정말 방송 전후로 많은 문자 주셨는데요. 바로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은요, 3849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손실이 큽니다. 대ITI 매수가 2130원에 비중 20%입니다. 아마도 진단을 원하시는 거겠죠. 자, 오늘장의 대IT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의 흐름은요, 1795원인데요. 좀 손실 구간이 있으시죠? 자, 대표님, 대ITI 같은 경우에는 2,000원대 매수가인데 오늘 종가는 1,700원대예요. 어떻게 보세요? 네, 대응 전략 좋은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보유와 매도 또는 관망가 매수일 때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니면 중립으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먼저 전략자 드릴게요. 보유자는 그냥 보유하세요. 미보유자는 관망입니다.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추가 조언을 한다 그러면 손절보다는 이제 추가 후 평균가 대비 손절 10% 또는 이제 수익 추구가 좋다 이렇게 설명드리겠는데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시점이 조금 좀 문제가 있어요. 너무 고점에서 매수했어요. 5일선 위에서 강력하게 반등 나올 것 같은 시점에서 매수하신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구간에서 매수해서 수익 날 수도 있어요. 다른 종목을.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상승치령 종목 21선 아래에서 매수하라고요. 물론 21선 아래에서 매수한다고 다 수익 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손실이 나도 적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라인에서 매수하신 분들의 심리는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나는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확실하게 탄력 있을 때 가겠다. 근데 그게 가장 큰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명심하세요. 세상은 공평하고 주시장도 공평해요. 저렇게 추세가 좋아 보이고 움직일 것 같을 때 들어가면은 오히려 리스크가 커지는 거예요. 네, 밀리면 손해가 엄청나잖아요. 반대로 막 내려갈 때 그때 제대로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리스크가 작아요. 밀려봤자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반대로 하셔야 되는데 항상 그거를 그냥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잘못 배우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속 교육을 시켜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ITI에 대한 부분, 보유자는 보유 의견이고요. 미보유자,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는 관망 의견 주셨는데, 자,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 후 이제 평균가 대비 손절 10%에 대한 부분, 또 그 이상의 수익을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말씀해 주신 전략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저희 방송을 통해서 더욱더 현명한 투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4018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한진칼을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매수가 26,700원에 비중 40% 보유 중인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진칼은요, 오늘 5% 가까이 빠졌습니다. 23,750원인데요. 대표님, 이 시청자분도 일단은 26,000원대라서 오늘 지수 빠지면서 손실 구간이시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분은 일단 보유자는 중립이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고점 매수 스타일이에요. 정석 투자를 배운 후에 그때 정상적으로 실전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매수 가격이 정말 기가 막혀요. 여기에요. 일부러 이 가격에 매수하기도 힘들어요. 정말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하고 똑같아요. 도대체 그 많은 기간, 그 많은 눌림목들은 뭐 하시다가 여기서, 그러니까 지켜보다, 이거 정말 갈 것 같다, 이렇게 뒤늦게 따라잡은 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종목이 성공한다 그래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투자 중단하시고요. 먼저 공부부터 하세요. 그 다음에 하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훈련을 먼저 하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군대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6주간 신변 교육 하잖아요. 총 쏘는 거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거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보내잖아요. 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바닥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주의 꽃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자본주의의 전쟁터예요. 기본도 안 돼 있고 훈련도 안 돼 있으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투자보다는 이분은 교육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최고가가 27,000원대인데 매수가가 26,000원대라서 너무 고점 매수에 대한 부분을 좀 아쉽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지금 보유자는 중립이고요. 미보유자는 관망 의견까지 빠르게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1441님이 보내신 문자인데요. XM을 매수가 5,400원에 비중 65%, 좀 많이 실으셨죠? 손절해야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XM을 65% 실으셨는데 오늘 5,040원입니다. 지금 손실권이시죠? 자, 대표님, 지금쯤에서 이제 손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고민되셨나 봐요. 이 XM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보유자는 그냥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요? 미보유자는 관망입니다. 왜 그러냐면 추가 존을 해드린다 그러면 적정주가 대비 고평가된 부담은 있어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나름대로 탄력이 좋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세요. 조금 더 선지하게 말씀드린다 그러면 절반은 그냥 수익 손절 계산하지 말고 그냥 정리하시고 절반은 좀 더 끌고 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XM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보유, 미보유자 관망인데 조금 더 상세하게 절반 비중을 좀 덜어내시고 그 절반 비중으로 끌고 가보시라는 의견이십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문자 받아보도록 하죠. 자, 6911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비트컴퓨터 매수가 6,000원 비중 10%입니다. 대표님 수고하세요. 문자 주셨습니다. 자, 비트컴퓨터 오늘 5,150원이네요. 자, 비트컴퓨터는 6,000원대 매수하셔서 손실이 좀 있으시네요. 역시 좀 올라왔을 때 좀 매수를 하셨을까요? 네, 대표님 비트컴퓨터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약 15% 정도 평가소리인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매도하시고 그리고 미보유자는 아직은 관망입니다. 그리고 추가 조언을 해드린다 그러면 헬스케어 관련주는 항상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러나 현재는 관망이다. 그러니까 관심은 갖되 지금 잡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서 또 지수가 이제 저점 찍고 올라올 때 그때 또 성장주 개념의 종목들이거든요. 헬스케어 관련주는 가치주 개념은 아니에요. 그것들은 또 이렇게 각종 뉴스 만들어내고 재료 만들어내서 또 올라오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참 안타까워요. 매수 가격이 6,000원입니다. 6,000원. 6,000원이니까 어딥니까? 여기죠? 네, 정말 이분도 똑같아요. 일부러 여기서 매수하라고 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날 엄청나게 올라갔던 날 따라잡은 거죠. 왜 따라잡았을까요? 상한가 기대하고 따라잡은 거죠. 그리고 내일 하루만 더 가도 괜찮겠다. 제 말이 맞죠? 제가 이 바닥 생활을 워낙 오래 했기 때문에 심리를 거의 알아요. 이때 잡으신 분들은 이거 중장기 들어간 건 아니에요. 당일 상한가 가서 조금이라도 평가이 나고 그 다음날 하루만 더 가도 좋겠다. 그걸로 잡은 거예요. 근데 실패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매매는 하지 마세요. 저희가 이 방송 통해서 전업용 단타 매매 기법, 하락 추세형 종목은 어떻게 하고 52주 최저가는 어떻게 돼야 하고 다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그거 가르쳐 주는 데 있나요? 없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주식을 배울 때 책이나 강의를 들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제로예요. 전부 다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서 듣는 강의 내용은 100% 이거는 독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은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요런 것만 잘 주의하시면은 앞으로 잘 될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컴퓨터 지금 시점의 매도 의견이고요. 미부어제는 관망 의견, 그리고 앞으로 헬스케어 관련주도 꾸준하게 관심을 성장주로 가져보시자라는 말씀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상담도 도와드렸는데요. 저희 방송 중에 이렇게 상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가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힘들었던 목요일 시장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요.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한 시간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이 8월부터 매주 일요일 저녁 9시 샘플러스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 방송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알차게 꾸며드렸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대표님과 그리고 이창현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